2000년 1월 28일 니가타현의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이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구타를 견딜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아들인 사토를 검거하기 위해 신고 여성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사토는 2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마침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경찰 7명은 아들 사토를 의료보호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안내한 2층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층 계단을 올라가면서부터 아주 고약한 냄새가 집안에 퍼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경찰이 방문을 열었을 때 사토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경찰이 들어오면서 부스럭거린 소리에 놀라 도주하려 날뛰었습니다. 경찰이 덩치가 큰 사토의 팔과 다리를 나누어 잡았지만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수갑을 채우고 그를 끌고 나오려는 순간 침대 뒤 이불 더미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이 움직이고 있던 이불을 드러내자 그 속에는 한 여성이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1990년 11월 사토에게 납치가 되어 9년 2개월 동안 그 방 안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나이가 18살이니 9살 때 사토에게 납치가 되어 한 번도 이 방에서 나간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도저히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근육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소녀를 본인 방에 가두면서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씻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샤워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2층 계단을 올라갈 때 퍼졌던 악취는 그녀의 대소변이 사토의 방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 오물이 썩으면서 악취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사토는 현장에서 니가타현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1990년 11월 13일 오후 3시경 올해 28세인 사토는 어머니 차를 몰고 심부름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을 마친 사토는 마을에서 50km 떨어진 산조시를 지나고 있을 때여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납치해 사육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대상을 딱히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눈에 띄는 그녀가 범행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토가 인적이 드문 길을 운전해 가고 있던 그때 마침 어린 소녀가 차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토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차를 한쪽에 세우고 칼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토는 그녀에게 달려가 옆구리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소리내면 죽여버리겠다. 조용히 따라와라. 라며 차 트렁크에 소녀를 집어넣었습니다. 사토는 차를 몰고 집으로 오던 중 만약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다 어머니가 소리라도 듣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테이프로 그녀의 팔과 다리 그리고 입을 막았습니다. 눈 가리개로 눈을 가려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사토는 모든 범행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판단해 날이 어두워진 오후 9시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들쳐맨 사토는 만약 집안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려고 발버둥치는 날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시신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공포에 찔려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죽은 듯 사토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사토의 어머니는 아들의 식사 문제를 묻지 않고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늦은 시간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오후 7시 45분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관계자 100여 명과 마을 사람들 동원해 소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소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다음 날 200명 이상의 수색 인원을 보충해 다시 수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색을 펼친 이틀 동안 경찰은 아무런 성과도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2일 후인 15일 실종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되었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며 헬리콥터와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인근 빈집과 산속 그리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검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수색 작전도 아무런 소용이 없자 11월 16일 3차 대책으로 전단지 2,000장을 찍어 사람이 많은 곳에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조차 나오지 않자 4차 대책으로 11월 17일 실종자의 얼굴을 담은 전단지 2만 장을 현내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4차 대책까지 펼쳐보았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자 인근 지역의 전과자 1000여 명을 리스트에 올려 하나하나 그들의 알리바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토는 그녀를 길들이기 위해 방 안에 가둬두고 먹는 것을 주지 않으며 통제했는데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토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날에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칼을 휘두르는 행동을 일삼았는데 이는 결국 그녀 입에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2층 방으로 데려온 3개월 동안은 그녀의 양손과 발을 묶고 소리를 지를 수 없도록 입을 테이프로 막았었는데 그 뒤로 힘도 없고 탈출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사토는 1년 후부터는 그녀를 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토는 그녀에게 묶지 않고 풀어놓는 조건으로 첫째, 소리를 지르지 말 것. 둘째, 탈출하려 시도하지 말 것. 셋째, 허락 없이는 침대 아래 내려가지 말 것. 넷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말 것. 사토는 만약 이 4가지 사항 중 단 한 가지라도 약속을 어기는 날에는 가차없이 구타를 가했습니다. 그녀는 구타를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얼굴을 내미는가 하면 맞을 곳을 사토에게 대주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그녀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토는 9년 동안 총 900여 차례를 구타했는데 그 중에 200에서 300여 차례는 그녀가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린 구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토에게 구타를 당했던 어느 순간 앞이 안 보여 다음에 맞을 때는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토가 얼굴을 구타하려고 할 때는 미리 뺨을 내밀고 눈을 다치지 않도록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가 발견되었을 당시 몸무게가 38kg였으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었을지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어 지능도 구세에 멈춰버렸고 표현력도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토는 1962년 7월 15일 니가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택시화사 임원으로 역임하고 있어 집안의 생활 수준은
아주 상위 클래스였습니다. 어머니도 보험회사 관리팀에 있어 가족은 항상 바빴지만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 사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층 집을 지었으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구타는 사토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토를 구타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구타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 구타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노인 개호시설로 쫓겨나며 2층 집에는 사토와 어머니 둘만 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던 사토는 어머니에게 독립된 방을 만들어 달라고 설득했고 어머니는 700만 엔을 들여 2층에 혼자만 출입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토는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이 생겨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아버지도 89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토의 폭력 대상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1999년 사토는 발로 어머니의 목을 조여 숨을 쉴 수 없게 하며 즐거워하거나 발로 걷어차고 밧줄로 묶어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행동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폭행을 참다 못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토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2000년 1월 19일 법정에 선 사토는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으며 지바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토의 어머니는 10년 후 사망했고 아들 사토는 끝내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복역 중 생긴 정신질환으로 장애 2급이 판정되어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사토는 형을 마친 2015년에서야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의 나이 52세였습니다. 사토는 지바현 지바시 모 아파트에 거주하며 독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본인의 신분을 알아차릴 것이 두려워 되도록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2017년 가을 집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